라지 M에서 스몰 M을 바라본 벡터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이제 여기 센터로 매스를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를 R, R2, 여기까지를 R1 이렇게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R2의 그 M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거하고 라지 M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죠? 다르고. 그러니까 뭐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MR2 이거는 마이너스 R 제곱분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향을 이제 R 해시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스몰 M에 대한 R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 방정식을 했는데, 이거를 라지 M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이걸로 기술을 하면은 이게 스몰 M이 아니라 이제 리듀스드 매스 뮤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뮤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기술하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요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쓰면은 이거 전체를 이제 복잡하니까 FR이라고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운동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 행성이라고 하면은 태양에 대한 행성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때,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쓴 거는 태양과 행성의 질량 중심, 고정된 질량 중심에서 운동을 기술한 거고, 또 우리는 편의상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행성이 어떻게 하는지 요거 관심이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기술하는 게 더 정확하고, 여기서 이제 뮤는 리듀스드 매스로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 분의 라지 M 스몰 M 요렇게 이제 정의된 양이고, 그다음에 FR은 이게 힘의 크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R 제곱분의 그 만률력의 법칙이죠. GM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죠. 이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라지 M에 대한 스몰 M 운동 방정식. 이제 요걸 우리가 풀려고 할 텐데, 우선은 이 시스템에서 이거를 한번 보면은 R 크로스 F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결국 앞에서 봤듯이 이 시스템의 각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R 그래서 F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두 물체를 잇는 R 방향에 비례하는 힘이에요. 이런 거 이제 중심력이라 그래. 중심력. 두 물체를 잇는 R 방향으로 힘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그때는 여기 벡터 R하고 여기 벡터 R이 같으니까 이게 그냥 제로예요. 제로니까 dl dt가 0이 돼가지고 이게 상수입니다. 상수. 각운동량이. 이게 상수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움직일 때 이 라지 M에 대해서 스몰 M이 이렇게 뭐 움직일 때, 그때 이 각운동량 L 이게 항상 고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각운동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스몰 M은 평면 위에서 움직여요. 평면 위에. 하나의 평면에서 움직입니다. 하나의 평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각운동량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각운동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됐으니까 스몰 M이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원운동이나 지 맘대로 복잡한 운동하더라도 얘는 항상 픽스가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몰 M이 2차원 평면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지 M에 대해서 지금 이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기준선을 정해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제 세타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그럼 앞에서 봤듯이 이거를 뭐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에 세타햇을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갖고 R하고 세타로 지금 기술을 다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이제 처음에 계산해 가지고 뭘 얻었냐면 R의 더블 닷이 이런 게 있었죠. R 세타 닷 제곱 하고 그다음에 세타 방향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R 닷 세타 닷 하고 그다음에 R의 세타 더블 닷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이게 앞 시간에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간 2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고등학교 정도의 산수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운동 방정식이에요. 운동 방정식. 그럼 운동 방정식을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뮤 R의 더블 닷이 뭐냐면은 자, 여기 뮤 뭐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R 햇 플러스 뮤 이 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더블 닷 세타 햇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뭐랑 같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F R의 R 햇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이 세타 방향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세타 방향은 힘이 없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세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당연히. 만류력은 안쪽으로만 당기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쪽 접선방에 힘은 없습니다. 힘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오죠. 뮤 성분별로 비교하면 뮤 R 더블 닷 R 세타 닷 제곱 요게 FR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R 방향이 운동 방정식, R 방향이 운동 방정식. 그다음에 세타 방향은 보면은 이 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세타 더블 닷 이건 0이에요. 이 두 개씩을 얻습니다. 우선 이 두 번째 거부터 보면은 두 번째 거 요게 이제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좀 수작을 좀 부리면 이제 여기 양변에 R을 곱해요. 양변에 R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R R 닷 세타 닷 플러스 R 제곱의 세타 더블 닷이 되죠. 그죠? 이게 지금 0이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 모양은 뭐랑 같냐면은 R 제곱 세타 닷 요거를 T로 미분한 거랑 같아요. 이거를 전개해 보면은 자 앞에 미분하면 2R R 닷 세타 닷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뒤에 미분하면은 세타 더블 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식은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변형하면은 dt에 R 제곱 세타 닷 이게 0이라는 얘기예요. 수작을 부리면 요거를 전개해서 이거를 전개해서 비교해 보세요. 이게 나오지.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이 모양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이 모양은 가군동량 크기가 이게 MR 제곱 세타 닷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DDT에 가군동량을 L로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지금 0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식은 결국 뜻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가군동량 보존입니다. 가군동량 보존. 세타 방향의 운동 방정식이 뜻하는 게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R 제곱 세타 닷 이게 상수란 얘기죠, 그죠? 이게 시간에 대한 미분이 제로니까 이게 상수란 얘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몰 h라고 쓰고 요게 이제 상수입니다. 이게 상수. R 제곱 세타 닷이 상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량으로 나오는 게 이게 결국 뭐냐? 단위 질량당 가운동량이라는 뜻이 이게 단위 질량당 가운동량. 그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세타 방향의 운동 방정식 뜻하는 건 저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합이 항상 상수다. 이 상수가 이 운동 방정식의 상수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상수는 미분하면 0이고 적분하기도 쉬우니까. 어떤 조합이 상수인지 요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저게 이제 상수고. 그래서 이거 세타 방향의 운동 방정식 이걸로 끝이에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R 방향의 운동 방정식인데 요거를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요거죠, 요거. 요거는 이제 상수고. 자, 요걸 다시 쓰면은 뮤의 R 더블 닷 마이너스 R 세타 닷 제곱 이게 FR 요게 이제 R 방향의 운동 방정식인데 지금 이 조합 H R 닷 세타 닷 R 제곱 세타 닷이 이제 상수인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라잼에서 스몰 m까지의 이 벡터 그러니까 이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 벡터의 크기죠. 요거하고 이 각도 어떤 기준선에 대한 각도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의 세타에 대한 함수 요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궤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궤도 방정식. 행성 태양 간의 거리가 어떤 기준선에 대한 각도, 기준선에서 몇 도 돌아갔을 때 거리가 얼마, 요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운동량 보존되니까 평면에서 움직이고, 그럼 결국 운동을 결정한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R하고 세타만. 몇 도 돌아갔을 때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다,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구해보자는 거죠. 이제 이 식에서. 요거를 하는데 편의상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R분의 1을 U라고 놓습니다. R분의 1을. R분의 1을 U라고 나가지고 지금 이거 R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죠? R에 대한 방정식을 U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거를 U도 이제 세타의 함수인 걸로 봐가지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 R 더블 닷이 있습니다. 더블 닷이 있으니까 U의 더블 닷이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U 닷을 먼저 구해보면 U 닷은 이게 D, DT의 U입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은 D, DT의 R분의 1인데 자, 요거는 R로 먼저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R을 T로 미분한 거죠. 그죠?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저게. 이거 거꾸로 해서 U 닷이 아니라 이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지금 R 더블 닷을 알아야 되니까 R 더블 닷을 알려면은 R 닷을 먼저 알아요. R 닷. R 닷은 D, DT에 이게 R인데 자, 요거 이제 다시 쓰면 D, DT에 R은 U분의 1입니다. 그죠? U가 R분의 1이니까 R은 U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U를 T로 바로 미분 못하니까 U분의 1을 U로 미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U를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u분의 1을 u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u 제곱분의 1이죠. 그죠? 마이너스 u 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거도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u의 세타에 대한 함수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세타에 대한 함수를 알고 싶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du d 세타로 미분하고 d 세타를 t로 미분한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du의 d 세타, 그 다음에 이거는 세타의 t 미분이니까 세타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du 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요게 이제 그 u분의 1이 r 제곱이니까 다시 있고, 그 다음에 du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조합 r 제곱 세타의 스몰 h입니다. 스몰 h. 얘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를 r에서 u로 바꾸면, r에서 r분의 1은 u로 바꾸면은 어쨌든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서 뭔가 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게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미분하는 건, 자, 이걸 미분하는데 스몰 h가 상수란 말이에요. 스몰 h가 상수인 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3개 곱한 걸 미분해야 되죠. 근데 이 조합이 상수인 걸 아니까 얘는 그냥 간단해진 거예요, 계산이. 이 뒤에 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가 뭔지, 운동 방정식의 어떤 조합이 상수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상수는 뭐예요? 보존량이죠, 보존량. 시간의 상수라는 건 그 양이 시간에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되는 양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할 때. 그걸 모르면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거 언제 다 3개를 미분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하려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행히 이제 가운동량 상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고, 그냥 여기 아까처럼 이제 dt, du, d 세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럼 이것도 h가 있고, 이것도 지금 세타로 미분을 하고 d 세타, 그 다음에 세타를 이제 t로 미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h 그대로 있고, 자, 요게 이제 세타 다시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u를 2번 미분한 거죠, 세타로.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되고, 여기서 이 세타 다시 나왔는데, 세타 닷을 우리가 세타 닷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세타 닷이 r 제곱분의 스몰 h가 되고, 이거는 이제 r분의 1이 u니까 이게 u 제곱 h가 되는 거예요, 세타 햇이. 그래서 r 더블 닷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h가 되고, 저게 u 제곱 h에 d 제곱 d 세타 제곱의 u,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걸 마이너스 h 제곱 u 제곱, 네, 이렇게 바뀝니다. 가속도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을 보면 r 세타다 제곱이 있는데, r 세타다 제곱, r 세타다 제곱은 지금 r은 u분의 1이고, 그죠? r은 u분의 1이고, 세타 다시 u 제곱 h니까 이게 u 4승 h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게 h 제곱의 u 3승이 됩니다. 두 번째 항이. 그러면 이제 이 좌변에 모든 항이 다 나왔죠. 더블 닷이 이거고,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 뮤에 자, r 더블 다 마이너스 h 제곱 u 제곱 d 제곱 d 세타 제곱의 u, 그다음 마이너스 h 제곱의 u 세제곱, 이게 fr이 되는 거예요. fr은 이거고,
FR은 이거고 뮤는 이거고. 그럼 이게 결국 뭐냐? U에 대한 R분의 U에 대한 U의 세타에 대한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뮤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썼으니까 저 식을 정리를 하면 지금 여기 이제 h제곱 u제곱 h제곱 u제곱을 다시 나누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h제곱 u제곱 나누면 여기 u 하나만 남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h제곱 u제곱 이게 뮤가 상수니까 뮤는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고 뮤 h제곱 u제곱분의 f의 u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그 궤도 방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in general. 뭔가 물리하는 것 같죠, 이제. 우리가 뭔가 수학으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 같은 필이 나요, 이제. 그죠? 저 정도는 써줘야. 근데 이 방정식을 얻는 데까지 온 거는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거를 이제 푸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 과정으로 가야 되죠. 이걸 이제 그 궤도 방정식 equation of orbi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F가 뭐든지 지금 그냥 힘이 이 모양이면은 그냥 라지 F가 이렇게 중심적인 모든 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방정식은 모든 힘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또 우리가 지금 이 만륜력의 경우에 요걸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FU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GMM이 있고 그다음에 R 제곱분의 1이 지금 U 제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FU 오버 U 스퀘어를 한 게 이게 마이너스 GMM 상수가 돼버립니다. 이게 다행히 이놈이 U 제곱분의 FU가 상수예요.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상수고 그 쟤를 얘를 마이너스 K 얘를 뭐 그냥 이거 상수니까 그냥 그죠? 다 상수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K라고 두면 그러면은 이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궤도 방정식이 다 지우고 이 궤도 방정식이 이게 뮤 h 제곱분의 k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상수예요. 상수라는 게 이제 상수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쉬워져요. 여기서 이제 k 값이 g mm이 되고. 네. 자, 이거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상수인데 지금 요거 보면은 이 모양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넘겼을 때 이게 지금 모양이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우변의 상수를 0이라고 일단 생각해봐요. 우변의 상수가 0이면 이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u 두 번 미분한 거 플러스 u가 이제 0인 거잖아요. 상수가 0인 경우에. 그죠?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디서 봤냐면 스프링에서 봤어요. 이게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이죠. 기억나세요?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였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시간 대신 세타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거. 그 다음 이건 이제 오메가가 1인 케이스고. 완전 똑같죠? 완전 똑같아요. 완전 똑같고, 이게 다행히 우변이 상수니까 지금 이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상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넘겨가지고, 자, 보세요. D 세타 제곱에 U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U 마이너스 뮤 H 제곱분의 K 이렇게 돼 있는데, 이놈을 예를 들어서 그냥 Z라고 놓으면, Z라고 놓으면은, Z를 세타로 한번 미분한 거. 이거는 지금, 이게 상수니까 그냥 이게 U 미분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Z를 2번 미분한 거 U 더블 프라임하고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결국 이게 뭐랑 같냐면은, Z라고 쓰면은, 이게 Z를 2번 미분한 거 더하기 Z는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게. 그죠? 상수는 미분해도 제로니까 상수를 포함시켜가지고 세로 남수라고 놓고 보면 Z는 세타에 대한 2번 미분. 이건 그냥 그러면은 이거는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궤도 방정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의 운동 방정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솔루션이 이건 이제 오메가가 이것에 이제 오메가가 1인 케이스잖아요. 오메가가 1인 케이스. 1인 케이스. 이 솔루션이 뭐였어요? 사인 코사인이죠. 이 답이. 사인 코사인이에요. 사인 코사인. 이 솔루션이. 그러니까 Z는 뭐냐면 결국 U 세타 마이너스 뮤 H 제곱분의 K가 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사인 코사인의 조합으로 나와요. 사인 코사인의 조합.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요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 코사인 세타 빼기 세타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원래 사인 코사인 조합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 빼기 세타 제로 하면 이거 코사인 덧셈 법칙 쓰면은 코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나오니까 세타 제로 조정하면 사인 코사인 조합으로 어차피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솔루션을 표기하는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방법의 차이고, 그래서 이거 그냥 코사인 함수만 저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어차피 초기 조건 뭐 이런데 이제 관여하는 거 이거지. 0으로 나도 상관없어요. 저거를 0으로 놓으면은 그러면은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우리가. 솔루션이 나왔어요, 그냥. 솔루션이 나와버렸어요. U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뮤 H 제곱분의 K. 코사인에 뭔가 상수가 더해진 그냥 이겁니다. 요게 원래 U를 우리가 뭘로 정했어요? R분의 1이었죠. R분의 1. 그러니까 R이 뭐냐면은 세타의 함수인데 뒤집으면 되죠. 자, 뮤 H 제곱분의 K 어떤 상수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궤도 방정식을 푼 거예요. 궤도 방정식 솔루션이 나온 겁니다. R 방향에 R과 세타에 대해서 나왔고, 저거를 이제 좀 이쁘게 쓰면은 R 세타가 자, 이놈을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뮤 H 제곱분의 K, 이거 어차피 상수니까 이거 분의 1이 있고 1 플러스 K분의 A 뮤
h 제곱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거 분의 1이에요. k분의 뮤h 제곱 a 네 저렇게 되는데 요거를 보통 얘를 이제 2라고 놓고 요걸 2라고 놓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k분의 뮤 h 제곱이 있고 그다음 1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네. 뭐 2라고 놓고 그럼 여기 이제 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요거를 이제 1인데 요거를 보통 편의상 1 플러스 입실로 놓고 1 플러스 입실로 1 플러스 1 요렇게 곱하고 나눠서 요거를 그러니까 모양을 그냥 만들면 모양을 우리가 수학에서 아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좀 약간 변형시켜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2 요런 게 나오죠. 여기서 2는 k분의 a 뮤 h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R0라고 두면 그러면은 이게 상수였고 그러면은 이제 R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R0에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저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예요. 최종적인 결과 R0가 K분의 뮤h 제곱 저렇게 되고 여기서 R0가 K 1 플러스 2분의 뮤 H 제곱이 되고 그 다음 E가 K분의 A 뮤 H 제곱 네, 요렇게 정의된 그래서 이 복잡한 걸 다 풀었더니 저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모양이 뭐냐? 저 모양이 뭐냐가 중요하죠. 자, 요렇게 써진 게 수학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요렇게 표현된 게. 요거를 코닉 섹션이라고 부릅니다. 코닉 섹션. 이렇게 표현된 그 곡선 기하학적인 구조를 코닉 섹션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만약에 E가 0인 경우 제일 간단하게 E는 지금 이렇게 정의된 양인데 E는 저게 이제 뭐 양수겠죠. 그럼 이게 0인 경우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은 R이 어떻게 되냐면은 R 세타는 이게 제로니까 그냥 R0예요. R0. 이거는 무슨 궤도겠어요? 이거 그냥 원입니다. 그죠? 기하기. 원이에요. 세타가 아무리 바뀌어도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각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라지 m에서의 거리가 항상 R0로 일정하다. 이게 이제 원인 경우예요. 두 번째, E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자,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분모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모에 1 플러스 2 코사인이 돼 있는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인데 지금 이게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전체가 무한대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2 곱하기 코사인 2가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1 플러스 2의 코사인 세타 이게 0이 안 돼요. 그죠?
이게 0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안 되는 솔루션이에요. 분모가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니까 결국 R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냐? R의 미니멈. R의 미니멈은 언제냐면은 이게 최소가 되는 거는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분모가 최대가 되면 최소가 돼요. 이게 분모가 최대가 되는 거는 코사인이 플러스 1일 때죠. 플러스 1이니까 그럼 1 플러스 2가 될 때고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R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최소, 분모가 최대일 때 이제 최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맥시멈은 언제냐? 맥시멈은 언제냐? 분모가 최소일 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R0에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가 될 때, 이때가 맥시멈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운디드 오rbit이 된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바운디드 오rbit. 그리고 요게 이제 결국 뭐냐? 이게 타원이 되는 타원. 이 경우가 타원이에요. 이게 왜 이때 타원인지는 사실 조금 계산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타원을 이제 우리가 다 했고, 이거는 원래 타원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가요? 타원이 이렇게 점 두 개를, 고정된 점 두 개를 잡아요. 이렇게 고정된 점 두 개, F1, F2를 잡고 이걸 이제 실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실로 연결해가지고 팽팽하게 잡고 이걸 한 바퀴 돌려요. 돌리면은 이게 이런 궤적이 나옵니다. 요걸 이제 타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 타원의 정의가 고정된 두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타원이에요. 이공계 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합을 보통 이제 2a라고 놓는데,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이게 항상 똑같죠, 그죠? 실로 묶어가지고 하려면 이거 더하기 이게 항상 2a가 되도록 만족하는 이 그 자취를 타원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잘 보면 이게 지금 실이 여기 왔을 때 지금 이거 더하기 이게 2a니까 얘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은 지금 이 길이가 a가 돼요. 이 길이도 a가 되고. 그래서 여기 a를 그 장반경이라고 부릅니다. 장반경. 이제 영어로 semi major axis라고 불러요. 장반경이고, 태양이 어디 있냐면 태양은 초점의 하나에 있어요. 태양이 초점의 하나에 있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구한 R하고 세타가 뭐냐면 행성이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은 여기 태양에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아니고 이 어떤 축에 대한 각도 세타가 지금 요걸 구한 거예요. 요거를. 세타가 0일 때, 그럼 우리가 본 거 이게 지금 아까 봤던 이거죠. R0죠. 이게 거리가 제일 먼 거. 그죠? 이게 지금 타원은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까지 거리가 항상 달라요. 원이면 똑같을 텐데 항상 다르기 때문에 태양에서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멀 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타원이면은 이게
궤도가 무한히 커지진 않아요. 이게 그 바운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멀 때 이 점을 이제 원 1점이라고 부르죠. 원 1점. 영어로는 앞힐리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가장 가까울 때 이때를 이제 근 1점, 제일 가까운 점. 영어로 페리힐리언이라고 부르죠. 페리헬리언. 근 1점과 원 1점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게 이제 타원의 어떤 그 대칭점에 해당하니까 이걸 원점으로 잡고 이 좌표를 x, y라고 잡아가지고 이 조건 그대로 대입을 해서 풀면은 그러면 이 타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a 제곱분의 x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은 1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표준적인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표준적인 타원의 방정식이고 우리가 구한 건 뭐였어요? r이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분의 r0 1 플러스 2 요거였죠. 그죠? 그런데 r이 뭐냐면 r은 지금 뭐 이거 이제 좌표를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지금 r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 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고 그다음 세타가 이거니까 이 좌표를 바꾸면은 이게 이제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리고 타원에서 또 알아야 될 게 지금 타원의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지금 요렇게 여기 점에서 이렇게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지금 초점에서 이 접선에 이른 이 각도하고 여기서 다른 초점으로 가는 이 각도가 같아요. 항상 이 각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점에서는 이제 이 각도하고 그다음에 이 각도 항상 같습니다. 뭐 이것도 뭐 기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이 방정식 가지고 미분 써서 하면 이것도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타원은 이제 뭐가 좋냐 예를 들어서 이런 타원 모양에 뭔가 용기를 만들어 놓고 뭔가 이제 뭐 거울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하나의 초점에서 빛을 쏘면 항상 얘는 다른 초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에서 간 시그널이 항상 다른 초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게 타원입니다. 하나의 초점에서 시그널이 그러면은 타원면에 부딪혔을 때 항상 다른 초점을 꼭 지나야 된다. 그게 이제 타원의 중요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리면은 저기 이제 초점이 이렇게 있고요. F1, 2라고 하고 이 중심에서 뭐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초점 거리 F라고 했을 때 F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한가운데 이렇게 지나면은 지금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죠,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길이가 같은데 두 개 더해서 2A니까 이 한쪽 길이는 A가 돼요. 이 한쪽 길이는 그 다음 요게 이제 수직이고 이게 F니까 요 길이를 이제 B라고 부릅니다. 이 길이를 B라고 요게 이제 단 반경이에요. 단 반경. 세미 마이너 엑시스가 되죠. 세미 마이너 엑시스. 단 반경이라고 부르면은 여기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F 제곱이죠.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F 나누기 A 요 값이 E에 해당해요. 여기 궤도의 E. 그러니까 장반경에 대한 초점거리, 장반경의 초점거리가 E고 요거를 이제 20률 타원의 20률이라고 합니다. 이센트리시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 그 얘기예요. 만약에 E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지금. 이거분의 이거예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니까 사실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0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20률이 0으로 간다는 거는 초점 거리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초점이 가운데로 모이는 거죠. 두 초점이 가운데로 모이니까 결국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가 0인 케이스는 아까 봤듯이 이제 원궤도가 되는 거고 E가 0이 아니면은 0이 아니고 이제 0하고 1 사이에 이제 이런 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궤도를 말할 때 여러분이 뭐 위키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 행성의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을 표로 나타낸 거 보면 보통 공전 궤도 크기를 얘기할 때 장반경 크기를 얘기해요. 장반경 그 세미 메이저 엑시스 이거를 많이 그 얘기합니다. 공전 궤도가 얼마냐. 그래서 이 장반경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태양에서 거리가 아니고 타원 궤도의 장축의 절반, 타원 궤도 장축의 절반이 장반경입니다. 요거를 보통 공전 궤도로 많이 써요. 장반경. 그 다음에 이게 지금 E가 그 1보다 작을 때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앞선 식에서 그러니까 R이 R0 1 플러스 2에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2가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E가 1일 때 E가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E가 1이면은 이게 R이 지금 E가 1이니까 2R0 나누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이거는 타원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 타원하고 달라진 점이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타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분모가 0이 됐으니까 R이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무한대. 분모가 0일 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타가 180도일 때 180도면 각도가 180도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분모가 0이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발산해 버려요. 이게 이제 이 케이스가 뭐냐면은 이 케이스가 포물선에 해당합니다. 포물선. 파라볼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E가 20률이 E가 1이 간다는 거. 지금 이 길이 대한 초점 거리의 비율이 1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초점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초점이 무한대로 가서 초점이 계속 커지면은 타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근데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타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무한대로 가서. 그러니까 포물선은 뭐냐면 타원의 한쪽 끝을 한쪽 초점을 무한대로 잡아 늘린 거. 그게 포물선이에요. 그게 포물선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각도가 요렇게 그리면 조금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려가지고 여기를 이제 초점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R이고 이게 세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타가 계속 커져가지고 세타가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커져가지고 세타가 무한 그 180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180도가 됐을 때 그때 180도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 축하고 얘가 안 만난다는 거죠. 무한대까지 간다는 게 180도가 아니면 언젠가는 만나요. 이게 0이 안 되니까 언젠가는 만나는데 완전히 각도가 180도 누워버리면은 이거하고 이거 절대 이제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만나게 이제 계속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물선이에요. 그게 포물선이고 그러면은 아까 포물선이 타원의 초점 하나를 무한대로 보낸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아까 타원의 성질 중에 하나의 초점에서 포물선 면을 때리면은 그 시그널이 다른 초점 지난다고 했는데 포물선의 경우는 초점이 무한대에 있으니까 그 무한대에 있는 초점에서 보낸 시그널은
어떻게 오냐면은 이 평행하게 들어와요. 평행하게 무한대 있으니까 무한대 멀리서 이 포물선 면을 때리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이 평행하게 들어온 애가 어떻게 지나간대? 전부 다 초점을 때린다는 거죠. 이렇게 포물선은. 그래서 위성 안테나 섭씨도 포물선으로 만들고, 그죠?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온 시그널이 포물선 면에 닿아가지고 한 곳에 다 집중이 되니까. 태양빛을 이렇게 모으면은 초점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겠죠. 뭐 이걸로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 적군의 함선을 태웠다라는 썰도 있죠, 그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초점에서 쏘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다 평행하게 나가고 저기에다 포물선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포물선이 타원을 이렇게 한쪽 초점을 무한히 늘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포물선 궤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그 이 20률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20률이 1보다 크다. 20률이 1보다 크면은 우리 저 궤도에서 보면은 그럼 이게 이제 무한대가 될 때 세타가 180도보다 작아도, 각도가 180도보다 작아도 무한대가 되는 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값이 1보다 크니까 이게 둔각일 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2분의 1. 근데 이게 1보다 큰 경우니까 이게 음수로서 1보다 큰 경우가 생기니까 세타가 그 둔각일 때 이걸 만족하는 각도가 하나 나와요. 포물선은 완전히 180도로 누웠을 때 무한대로 가는데 쌍곡선 요 케이스가 되면 180도 눕지 않더라도 적당한 각도에서 무한대로 멀어지는 궤도가 하나 나온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쌍곡선이라면 쌍곡선. 하이퍼볼라. 그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쌍곡선은 이제 그 초점이 이렇게 있으면은 초점을 너무 가까이 그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 요렇게 지나간 게 쌍곡선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지나간 게 쌍곡선이고, 그래서 이 여기서 자 각도가 커지는데 각도가 커지면서 거리가 멀어지는데 지금 이 45도 각도, 지금 이 경우에는 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평행하니까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죠? 이 각도가 완전히 눕지 않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 직선의 평행한 각도가 나오면은 R이 무한대가 돼요. 각도가 180도보다 작더라도. 그래서 이 직선을 이제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점근선. 무한히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어요. 그게 쌍곡선의 특징입니다. 무한히 가까워지는 직선이 있다. 그래서 쌍곡선은 아주 멀리서 보면 그냥 직선이에요. 아주 멀리서 보면 그냥 이렇게, 아주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런 그냥 직선이에요. 이런 거의 X자 모양의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쌍곡선은. 포물선은 안 그렇죠. 포물선은 이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끄면 언젠가는 만나요. 이게 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로 가야 만나지 않는 거고, 쌍곡선은 특정한 각도가 되면은 특정한 각도에서 이게 무한대로 멀어지는 각이 나오는 게 그게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고 그게 만률리기 법칙으로 서고 작용을 하면 이 초기 조건에 따라서 쌍곡선도 나오고 포물선도 나오고 타원도 나오고 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 보면 중력 스윙 같은 거 하잖아요. 우주여행할 때 지금도 쓰고 있죠. 중력 스윙 하는 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포물선 궤도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우주선이 있는데 다른 행성에 이제 우주선이 들어갈 때 조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궤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쓰면. 그 조건 잘못 맞추면 여기 행성에 이제 갇혀버리는 타원 궤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케플러가 발견한 거는, 케플러가 한 거는 이제 E가 1보다 작은 타원 궤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 코닉 섹션이라고 하냐면은 이 그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이 이게 이제 이런 원뿔이 원뿔 두 개 마주한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걸 이렇게 절단면을 잘랐을 때요, 원뿔을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면 이게 이제 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원이고, 그다음 비스듬히 잘랐을 때 나오는 궤도가 이게 이제 타원인 거고요. 포물선은 뭐냐면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 축에 평행하게 사선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궤도가 포물선인 거고, 쌍곡선은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때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생기는 궤도, 요게 이제 쌍곡선이라는 거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뿔에서 어떻게 절단면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그 궤적이 코닉 섹션인데, 그냥 아니면 코닉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닉의 방정식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한 큐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한 큐로. 이 값에 따라서 이 네 가지 그 궤적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닉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케플러의 제일 법칙이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북한에서 광명성 1호 쏘았을 때, 자기네 그 이제 위성 쏘았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지구에 있고, 뉴스에서 북한의 광명성 발사를 전하는 그 화면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명성이 돌고 있는 이런 걸 보여줬어요. 똑같은 시기에 그 북한 조선중앙TV인가?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요런 궤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 두 화면을 동시에 봤던 제 후배가, 기초과학은 역시 북한이 잘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다음 이게 이제 제1법칙이고요. 그러니까 타원으로 돈다. 타원으로 돌고, 자, 이 법칙이 그 면적 속도를 태양이 있고, 그러면은 단위 시간에 행성이 단위 시간에 훑고 지나가는 넓이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이 넓이가, 빛근친 넓이가 항상 똑같으려면 멀 때 천천히 돌고 가까울 때 빨리 돌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넓이가 같겠죠. 근데 넓이가 같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 거리를 R이라고, 이 각도를 D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만큼 잠깐 돌아갔다고 했을 때,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대략 뭐랑 같냐면, 이게 지금 이게 거의 삼각형이죠. 삼각형이고, 이 지금 호의 길이가 R D세타가 됩니다. 호의 길이가. 그래서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R D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면적. 행성이 세타만큼 DT라는 시간 동안 D세타만큼 살짝 돌아갔을 때, D세타만큼 살짝 돌아와서 생기는 넓이, DS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R 곱하기 R D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게 2분의 1 R 제곱의 D세타가 되고, 그 지금 케플러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 단위 시간에
단위 시간의 면적이 변하는 거. 단위 시간 면적이 변하는 거는 2분의 1. 그럼 r 제곱에 이게 d 세타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 2분의 r 제곱에 세타 다시 됩니다. 이게 일정하다는 거예요. 케플러가 발견한 게. 근데 우리 이 조합은 눈에 익죠? 이건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h라고 정의한 양이에요. h. h가 뭐였냐면은 이게 그 단위 실량당 가군동량의 크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뭐냐면은 그냥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멀 때 빨리 돌고 멀 때 천천히 돌고 가까울 때 빨리 돈다. 이거 아까 보면 피겨의 그거랑 같죠? 회전 반경이 클수록 각속도가 줄어들고 천천히 돌고 회전 반경이 짧아지면 빨리 돌고 각속도 커지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단위 시간당. 근데 그게 어떻게 같으냐? 단위 시간당 훑고 지나간 넓이가 같도록 그렇게 간다. 이것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한 거예요. 케플러가. 요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그 다음 세 번째가 조화의 법칙인데 케플러가 제일 애정했다는 법칙. 이거를 지우면 안 되는. 자, 케플러가 뭔가 공전 주기하고 이 장반경 공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을 거다, 규칙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일이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 세제곱한 게 요거 제곱한 거하고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은 장반경이 있고 장반경. 그 다음에 주기.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자, 여기에 그럼 a 세제곱 내가 구한 게 t 제곱 나누기 a 세제곱. 자, 지구의 경우 지구의 장반경 1이라 놓고 이게 1천문단위죠. 장반경의 장반경의 단위를 이제 천문 단위, 지구 태양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걸로 놓으면은 지구 장반경은 1이죠. 그 다음에 주기를 year, 연으로 하면은 지구 1년이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1이죠, 그죠? 지구의 경우,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자, 수성의 장반경 0.387, 수성의 주기가 0.241. 여러분 요거 계산기를 해보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 1. 금성은 0.73이고 이게. 그 다음에 주기가 얼마냐면은 0.615. 그러니까 0.6년이란 얘기죠, 그죠? 지구의 금성의 공전 궤도가. 요거 계산을 해보면은 소수점의 세 자리까지 1.000이 나오고요. 화성은 대략 1.5배죠. 1.524. 이고 이제 주기는 거의 2년에 가까워요. 1.881. 그래서 저거 제곱 나누기 세제곱을 해보면 이게 소수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됩니다. 1.000. 목성이 대충 5배죠. 3이고 주기가 11년 11.862. 이거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토성이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10배 가까이 되고 5. 그 다음에 공전주기가 30년 가까이 되고 29.457. 뭐 위키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거 자세한 값이. 제곱 나누기 세제곱 해보면은 이게 조화의 법칙이에요.
신기하죠. 네, 되게 신기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요게 그 케플러가 알아내는 요겁니다. 그냥 정말로 데이터를 가지고 온갖 트라이얼 에러를 가지고 다 해본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하려면은 물론 이제 이 정확한 관계가 어떤지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정확한 관계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델타 t분의 델타 s 이게 지금 속도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알고 싶으면은 v분의 델타 s 이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 이거 다시 보면은 이게 뭐 델타 s 나누기 s 닷 그죠? v가 시간을 미분한 거니까 어떤 양을 그것의 그 속도로 나누면은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봤지만은 자, 태양이 있고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여기 선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R1이라 그러고 여기를 이제 R2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뭐 자, 저 넓이를 훑고 지나가는데 걸리는 저 면적 속도가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가 정의한 양에 따르면 2분의 H 이게 이제 상수로 나왔어요. 상수로 나왔는데 이거를 자 지금 이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속도가 항상 이게 일정하다는 거야. 항상 일정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예에서 봤듯이 자 1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타우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번, 2번 사이의 저 넓이를 S-로 나눈 거랑 같겠죠. 그죠? 이 논리에 따르면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듯이 면적을 면적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S12 이거는 이제 H분의 2. 요거 어차피 상수니까 면적 속도 항상 상수로 나오니까 저거는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주기는 뭐냐면 주기는 뭐냐면은 주기는 한 바퀴 다 돈 거죠. 1에서 1로 다시 오는 거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게 주기죠. 1번에서 2번까지 가는데 걸리는 타워 1, 2라 그러면은 주기는 뭐냐면 1번에서 출발해서 다시 1번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타원의 넓이가 되겠죠. 타원 궤도의 넓이가 되고 곱하기 지금 H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타원의 넓이는 자 이게 A이고 이게 B이고 아까 봤듯이 이게 A 제곱분의 X 제곱 B 제곱분의 Y 제곱분 1. 여기서 이 면적 해보면은 파이 AB가 나와. 이거는 변수를 바꾸고 이게 이제 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에 1 빼기 A 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이게 위에 게 플러스 루트 아래 게 마이너스 루트고 똑같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해서 2배 하면 되는데 이거는 모양이 X를 뭐 코사인 세타로 변수 바꿔가지고 치환 적분하면은 파이 AB가 나와요. 암산으로도 가능한. 조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변수 바꿔서 계산하면 그냥 파이 AB 나옵니다. AB가 같으면 그게 1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예요. 타원은 파이 AB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파이 AB 나누기 H 이것의 2배 이렇게 돼요. 주기가. 간단하죠. 타원의 넓이로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주기가 h분의 2파이 ab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타원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초점거리 F고 이게 B이고 이게 A니까 B가 뭐냐면은 이게 A 제곱이 B 제곱 플러스 F 제곱이 되고 그래서 B 제곱은 A 제곱 빼기 F 제곱이 되고 그래서 B는 루트 A 제곱 빼기 F 제곱인데 A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1 빼기 A분의 F 제곱이 되니까 이거는 A의 루트 1 빼기 2 제곱이 되죠. 그죠? 20유를 써가지고. 그래서 타우가 이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H분의 2 파이 A 제곱의 루트 1 빼기 2 제곱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저렇게 바뀌는데 우리가 타원에서 아까 봤던 게 다 했으니까 타원에서 R0 미니멈 값이죠. 미니멈 값. 요 길이. 이 길이가 R0. 이 길이 가지고 요 길이가 R1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최소값이 아까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K 1 플러스 2분의 뮤 H 제곱 이렇게 이제 주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R1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R1이 R0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주어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타원의 성질에 의해서 저게 지금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거리,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짧을 때 근일점, 원일점 두 개를 더한 게 근일점, 원일점 더한 게 결국 이 장축의 길이죠. 장축의 길이니까 이게 2A하고 같아요. 2A하고 같은데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K분의 뮤 H 제곱. 그러니까 이게 R0 더하기 R1이 R0에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 이제 R0로 묶어대면은 1 플러스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2가 돼서 이게 R0 1 빼기 2분의 계산하면은 이게 2가 나오죠. 뭔가 이상한데?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그냥 그대로 넣어보면은 K 1 플러스 K분의 뮤 H 제곱 1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K분의 뮤 H 제곱하고 지금 R1은 여기다가 1 플러스 1을 곱하고 나눴으니까 이게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K분의 뮤 H 제곱이 공통이고 남는 게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게 K분의 뮤 H 제곱하고 이게 통분하면 1 빼기 2 제곱분에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2A니까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의 제곱이 여기서 이제 1 빼기 2의 제곱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죠. 1 빼기 2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은 2가 날아가고 K분의 뮤 H 제곱 A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됐죠. 이게 어떻게 돼? H분의 2파이가 있고 A 제곱이 있고 루트 1 빼기 2의 루트니까 이게 지금 K분의 루트 H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루트 A. 그래서 여기 H랑 이거 H 제곱이 없어지고
2파이의 상수에 해당한 2파이 루트 K분의 뮤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2승 빼기 2분의 1승이니까 A의 2분의 3승이 되겠죠. 그럼 타우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타우 제곱이 4파이 제곱 K분의 뮤의 A 세제곱. 그럼 저게 케플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뉴턴 역학에서 케플러의 법칙을 재현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상수가 얼마인지도 나왔어요. 비례상수. 근데 여기서 뮤가 뭐였냐면 뮤가 이거죠. 리듀스드 매스. 뮤가 이거고 그러니까 뮤가 이건데 K는 아까 뭐였냐면 GMM이었어요. 그래서 뮤 오버 K를 계산하면 뮤 오버 K는 얼마냐면은 이거를 K로 나누니까 K로 뮤를 K로 나누니까 이게 M 이거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G M분의 4파이 제곱이 돼요. 정확하게 상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고 요게 지금 이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이게 태양을 초점에 놓고 태양에 대한 행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리듀스드 매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질량 중심으로 놓고 하면 리듀스드 매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태양 질량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값은 여기 행성 질량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저번 시간 봤지만은 이 값은 목성도 1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근사적으로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를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타원에서 정확하게 구한 거예요. 타원에서 정확하게 만류력의 타원에서 만류력의 법칙의 경우에 주기와 저기 장반경이 저렇다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산수를 좀 하는 때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 타원에 대해서 구해봤는데 보통은 그 물리학과에서도 일반 물리 가르칠 때 타원은 복잡하니까 원 궤도인 경우 원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원의 경우에 이제 그 만류력의 법칙에서 저게 되는 거를 뭐 보여라라는 걸 보통 이제 중간고사 문제로 많이 내요. 그러면은 이때는 힘 크기만 생각하면 이게 R 제곱분의 GMM이 되고 근데 이제 원운동 하면 아까 원운동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중력이 안으로 당기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돌아가면은 아까 봤듯이 이 중력이 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구심력이 뭐냐면 R 분의 mv 제곱이었죠, 그죠? 구심력이 아까 어떻게 되냐면 R 분의 v 제곱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구심 가속도니까 거기에 이제 질량을 곱해야 그 구심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원운동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R 제곱분의 그러니까 만류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만류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디 갔냐? 그럼 이게 보면 이게 다시 보면은 V는 R 세타 닷이었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R 세타 닷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세타 닷은 아까 봤듯이 주기가 뭐냐면 2파이 나누기 세타 닷이죠, 그죠? 이게 거꾸로 쓰는 게 낫죠. 세타 닷이 2파이를 주기 동안 가는 속도니까 t 분의 2파이 이거 제곱이 되니까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몰 m이 없어지고 t를 이쪽으로 넘기면 t 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4파이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gm이 넘어오면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이 하나 있고 r이 두 개 있으니까 r 세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원운동은 간단하게 t 제곱이 r 세제곱 되는 거 보일 수 있어요.
보이시는데 지금 차이가 보여요. 일단 보면은 리듀스드 매스가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안 들어가 있고 근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유도하는 게 보통은 대학생 이공계 대학생들이 일반 물리 풀 때 하는 방법이고, 물리의 정석 교과서에도 이렇게 됐어요. 원운동이 간단하니까. 원운동은 이렇게 만률력이 90력이다. 요거 갖다가 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 타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주기가 타원의 면적에 비례하는 식으로 나오고,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태양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까지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정확한 값이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옛날에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게 뭐 지구 태양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갤럭시가 있을 때 갤럭시 센터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뭐 나선으로 이렇게 쭉 돌아갈 때도 기본적으로 같은 법칙이 성립하면은 이제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저기서 관측 결과랑 뭔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암흑 물질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케플러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공전 궤도가 있는데, 세미 웨이지스, 여기에 지금 뭘 대응을 시켰냐면 플라톤 입체를 대응시켜가지고 뭔가 원리를 찾아내려고 했었어요. 보면 되게 어리석은 행위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행성 장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역사적인 우연일 뿐이에요. 뭔가 우주의 기본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케플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걸 대응시켰는데, 이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도 어떤 자연 현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수학적 구조물을 대응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면에서 현대 과학자들도 플라톤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너무나 잘 맞으니까, 자연 현상이 수학하고 너무 잘 맞다. 되게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유진 위그너라는 사람이 1960년에 이제 어떤 논문을 썼냐면은 unreasonable effectiveness of mathematics in the natural sciences.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런 논문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거 원문도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 뭐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는 우주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래서 수학을 아는 게 자연과학의 근본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거고, 다행히 우리 우주에서 이게 좀 unreasonable하게 effective하니까 이런 언어를 하나 아는 것도 사실 자연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6주 동안 여러분이 고생을 했지만 자연의 원어로, 네이티브 랭귀지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